딸 집에 반찬 주러 갔다가 사위를 마주쳤는데 충격입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반찬을 싸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직장에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건 제 사위와 낯선 여자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덜컥 떨어질 뻔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저 조용히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까요? 저는 반찬만 두고 사위의 외도를 본 채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앞을 가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텐데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밝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반찬 덕분에 잘 먹었어. 요새 사위하고 사이는 어때? 오빠하고 사이 너무 좋지?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급히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보신 거 다 압니다. 제발 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사위의 말은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으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따님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순간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지금 당장 딸에게 사실을 말한다면 그 아이의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텐데. 입을 열자니 딸의 웃음을 앗아갈 것 같고 침묵하자니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홀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0년 전 날 버린 아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게 가난한 남자는 싫다며 아이까지 냅두고 떠나버렸죠.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난한 남자랑 살기 싫어. 그리고 다른 남자 생겼어. 그 남자는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대. 그날 이후 저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겨우 삶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외롭고 쓰라린 세월이었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끝에 작은 가게를 차려 안정된 생활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더니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온 겁니다. 10년 전 날 버린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치 집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칼을 잡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보, 이제는 잘 살 수 있잖아. 옛날 일은 잊고 앞으로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뻔뻔한 목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도 집에 돌아온 엄마를 보며 놀랐습니다. 10년 전 아이까지 냅두고 떠나던 뒷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이 집에 돌아와? 그러더니 아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요리를 하며 앞으로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국을 휘젓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자리 잡았으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남자, 사업 실패했어. 또 가난해지기 싫어. 그 순간 제 안에서 10년간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 넌 내가 가장 힘들 때 떠났어. 나를 버렸잖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돌아올 곳이 아니야. 나한테 가정은 장난이 아니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과 다시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요.
저와 아들 힘내라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70세 할머니가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70대인 저는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허리도 꿋꿋했고 농사일도 거뜬히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숨이 가빠져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의사는 한참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걸까? 두 손은 떨리고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을 자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식들의 대답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심장이 위험하다며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하지? 순간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생명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자식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릴게요. 두 자식의 온도차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저 무겁게 눈을 감은 채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수술비 걱정을 했고 딸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한참 검사지를 보더니 이번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아직 당장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줄 알았는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니.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여전히 비용을 걱정했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서 챙길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은 제게 큰 두려움을 안겼지만 동시에 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열심히 살 것이라고.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울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가족들도 눈치를 챘는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하고, 어떤 이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으니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며 뒷말을 했습니다. 저는 차마 엄마를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의문이 끌어올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왜 웃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답을 피한 채 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불러 따로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 아버지 떠난 게 오히려 좋은가 봐. 평생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속 시원하겠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는 걸까?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장례식장 안에서 저는 답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단나. 여보, 내가 세상 떠나면 제발 웃어줘. 내가 고생만 시킨 인생인데 마지막 순간만큼은 당신이 울지 않고 웃었으면 좋겠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엄마의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슬픈 미소였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엄마가 웃고 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녀 앞으로 잘 살라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